네, 무언님 안녕하세요. 네, 자 무언님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굉장히 역동적인 자세를 그리셨고 사실 분위기 내는 방식이라든가 라이팅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렇게 바닥에 그리는 방식, 이렇게 무기를 쓰는 방식, 뭐 이렇게 그 과묵한 캐릭터의 표정 이런 것까지 다 좋습니다. 다만 인체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인체가 어려워서 나머지 표현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인체가 어려우면은 결과적으로 옷주름을 못 그리게 돼요. 옷주름을 못 그린다는 거는 옷주름을 못 그리면은 그릴 때마다 늘 대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늘상 고민하고 옷주름을 이걸 뭘 참고하지 이러면서 맨날 머리 싸매고 앉아가지고 내가 대체 참고할 게 없고 뭔가 따라서 사진을 찍기도 힘들고 다들 자료 어디서 찾는 거지 이러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체를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네. 인체 해결을 못하면은 그쵸, 옷주름의 큰 흐름을 아는데 디테일을 못 그리게 됩니다. 맞아요. 옷주름의 큰 흐름은 바람이나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해결을 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인체의 베리 디테일한, 그러니까 매우 디테일한 그 인체 위에 표면에 흐르는 곡선,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인체의 곡선에 대해서 잠깐 레토님 그림 보면서 잠깐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이 인체를요, 자 이렇게 모눈 종이를 위에다 감싸듯이, 자 모눈 종이를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감싸듯이 이렇게 모든 표면을 다 이렇게 사각형으로, 어떤 균일한 사각형으로 잘라보면요, 이런 모노 종이가 나와요. 이런 모노 종이가 나옵니다. 네, 반실사도 하고 싶어서, 네, 반실사 하시려면 인체 잘해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모노 종이가 나와요. 이렇게 모눈 종이를 마치 이렇게 스타킹처럼 딱 인체에다가 쫙 씌운다는 느낌으로 쫙 입히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 그리드라고 합니다. 그리드라고 하는데요, 이걸 모르게 되면 인체를 색칠할 때도 고민을 하게 되고 옷주름도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를 잘해야만이 옷주름도 잘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주름 공부하기 전에 인체부터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골반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골반을 우리가 좀 잡아서 해결을 하고 지나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골반을 해결하는 것도 해결하는 건데 어깨랑 이제 갈비뼈의 차이 또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면서 그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을 해봅시다. 이 정도인 것 같은데 투시가. 자, 그러면은 골반이 지금 이렇게 가는 것 같거든요. 다만 여기서부터 선이 이제 안 맞죠. 그래서 이제 다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선이 너무 다르니까. 이제 다리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잠깐 저 물 좀 마시겠습니다. 목이 아프네. 이거 친구가 경희 한의원이라는 굉장히 좋은 곳에서 목캔디를 사줬는데 목캔디가 다 떨어졌어. 60 second. 네. 자, 그래서 골반을 그릴 때는 중심을 그리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제 2D 도형의 플랫한 이 중심을 그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도형을 2D로 그려도 인체의 그 중심, 이걸 그리는 게 맞습니다. 플랫한 그 도형의 중심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인체의 그 굴곡의 중심을 그리는 게 맞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그 골반 투시선을 좀 그리고, 척추 라인과 반대죠. 척추 라인과 반대죠. 척추 라인이 여기죠. 이 부분이죠. 척추 라인과 반대인 부분입니다. 네, 중심선 그릴 때 들어가고 나오는 걸 신경 쓰면서 그리긴 해요. 네, 그렇죠. 그걸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 빨간 점 잡는 거 보셨습니까? 이걸 봤어야 돼요. 네, 좋습니다. 자, 이거 봤다는 가정하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빨간 점 잡고 사다리꼴을 그려서 여기 옆에다가 스폰 라인도 좀 그려주고, 자, 다리를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가고, 이게 그 선이 길어가지고 확 안 닿네.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아래 다리를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이렇게 맞춰보면은 이쪽 다리가 깁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를 좀 이렇게 짧게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결국 그러면 이 다리가 땅에 잘 안 닿게 돼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다리를 조금 접으면 되죠. 이 다리를 조금 접어서 반대쪽 다리가 땅에 닿을 만큼 힘이 있게 가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서 다리. 처음으로 지금 다리 굽힌 캐릭터를 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다리에 대해서 좀 설명할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는데, 자, 다리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 뭐냐면은, 자, 이렇게 빨간 선에 대해서 이 선 이렇게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 다리가 펴져 있을 때는 사실 좀 리즈너블하죠. 그냥 이렇게 U자로 그리면 되는데, 이렇게 U자로 그리면 되는데, 다리가 부펴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왜냐면 친구들이 힘줄에 대해서 너무 빳빳한 걸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줄은 마치 무슨 강철 같은 거라서 이게 중간에 이렇게 탄성이 없고 그냥 완전 이렇게 뻣뻣한 걸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마치 그냥 늘 있던 그냥 위에 이렇게 얹어져 있는 것처럼 그냥 편하게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무릎을 그릴 때 무릎은 다리보다 항상 약간 들어가게, 중심선이 약간 들어가게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덮여서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와야 되잖아요. 아까 여기 이 선 때문에 이렇게 덮여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여기랑 여기랑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이걸 조금 지워보잖아요. 이렇게 지워보면은 이렇게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여기 저절로 이렇게 그림자를 넣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인체의 디테일을 알면은 더 그릴 수 있습니다. 저절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서 무릎을 잡아주고,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이어지게 연장이요? 저 뭐로 연장합니까? 저 이제 그 소재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어지게 다리를 그려줍니다. 혹시 무언님 다리 그리실 때 다른 어려운 거 있었나요? 보는 시선에 따라 달라지는 발바닥 그리기? 그 발바닥이라는 게 되게, 혹시 그 투시에 따라서 발바닥 그 각도가 달라지는 그 얘기 하시는 건가? 그런 얘기라면 사실 굉장히 쉬운 해결법이 있어요. 네, 뭐냐면은 발이 과연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부터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발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그 굽이 없는 걸 신어서 이렇게 납작하게 있는 발과 굽이 있는 걸 신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이 꺾여 있는 발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세 번이거든요. 둘 중에 타입이 어느 타입이냐? 그거부터 선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발의 투시를, 자,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 쓰고 싶어요. 이 범위를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족적을 그려요. 그냥 대놓고 이렇게 발바닥을 그린 다음에 여기 위를 탑을 쌓는 방식으로 발목이랑 해서 이어 붙이면 차라리 훨씬 쉽게 그리실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1번으로 그리는 방법이고, 2번으로 그릴 때는 발목에서 발의 각도가 굽의 각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굽이 너무 높은 굽이면은 좀 이렇게 이 사각형 자체가 많이 보여요. 근데 굽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면 좀 이렇게 마일드한 각도로 그립니다. 자, 그리고 앞에 발가락도 얼마나 킬힐이냐에 따라서 이 각도 자체가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 자체에 붙는 각도, 요거의 차이도 좀 보시고요. 그 발꿈치는 늘 일자로 붙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굽이 얼마나 높은지를 그리면 되죠. 그리고 굽 그릴 때는요, 꿈치 중앙에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많이 틀립니다, 여러분. 굽은 항상 이렇게 중앙에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굽을, 얇은 굽을 보면요, 약간 이상하게 이렇게 돼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중앙에 있어요. 이게 뭐야? 약간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굽이 이게 킬힐이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두께를 이렇게 덧대기 때문에, 이 부분의 두께를 덧대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 덧대요. 무게중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쵸. 중심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안 그래도 중심이 너무 위험한 친구들인데 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두 발 달린 동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네 발 달린 친구들에 비해서 너무 잘 넘어져. 네 발 달린 동물들 넘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별로 안 넘어져요. 자, 이 그림에다 대놓고 그려볼까요? 우리요 요만한 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보이십니까? 이 점. 이 점에 고작 걸려서 넘어지는 게 우리예요. 이 정도로 우리가 그 굉장히 중심이 빈약하고 어려운 존재야. 네, 진화를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손을 쓰기 위해서 그 육신을 버리는 방향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참고로. 진화를 잘못했나가 맞습니다. 예. 이거는 그 제가 굉장히 이 진화 인류학 혹은 그 고인류학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인류는 그 손을 쓰기 위해 오로지 그저 손을 쓰기 위해서 손을 쓰기 위해서 두 발을 딛게 됐고 두 발을 딛으면서 굉장히 버린 게 많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위하수 걸리는 것도 위하수라는 병 자체가 이 두 발이라서 그래요. 이럴 수가. 왜냐면은 이 방향이면 무조건 위가 여기 있는데 무조건 중력 방향으로 쳐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위하수의 지름길이야. 그렇죠. 환경에 따라 변한 거죠. 우리는 손을 쓰기 위해서 진화를 이런 방식으로 한 거예요. 네, 그렇죠. 팔이 더 길어질 거다. 맞아요. 그런 소문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제 생각인데 그냥 제 짧은 사견으로는 우리는 이제 진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진화를 하기에는 도구가 너무 편리한 생물로 되었기 때문에 차라리 팔이 길어지거나 뇌가 커지는 것도 사실 안 할 거야. 그냥 이대로 그냥 계속 쭉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건 그냥 제 사견이었습니다. 그냥 논리적인 건 없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 돌부리에도 걸려지는 우리들이라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쵸, 우리는 퇴화를 할 확률이 더 높죠. 사실상. 예. 우리는 컴퓨터가 있잖아. 우리 컴퓨터가 있잖아. 컴퓨터가 다 해주십니다. 이쪽 발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쪽 발은 여기가 끝이 닿아야 됩니다. 이거 안 닿으면요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잘못 그림. 두 번째는 그 뒤로 디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보다 뒤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맞추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거를 맞추려면 이걸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다리를 더 굽히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 다리를 지금 이쪽 양쪽이 같다는 가정하에 이 다리를 더 많이 굽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뜯어가지고 약간 더 이 다리를 더 굽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 수평을 잘 맞추고 그림을 그리면 좋습니다. 자, 가슴은 목선을 그대로 방사형으로 붙여서 넣는다라는 느낌인데, 자, 이 다음이 어렵거든요. 여기를 붙일 때요, 친구들이 자꾸 이렇게 붙이는데, 그러니까 이걸 되게 어렵게 붙이는데 이게 일단은 지점이 그렇게 높아서도 안 됩니다. 가슴이 크면은 오히려 이 아래로 처지는 이 공간이 굉장히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께, 여기 이 사이에 이 수많은 이 곡선들, 이거를 굉장히 의식을 하면서 그려요. 그래서 가슴이 이 이상 커지면은 오히려 처지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차라리 지금은 가슴을 살짝 줄이시면서 이런 방향으로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커지면은 이제부터는 이런 방향으로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살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처집니다, 저절로. 그 다음에 어깨선에 대해서 그릴 때는 자, 승모근과 여기 쇄골선을 붙인 요 지점을 포인트로, 이게 어깨의 꼭대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우리가 옆으로 이렇게 사람을 그릴 때 요 포인트가 여기예요. 요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를 양쪽으로 그려야 된다는 거. 양쪽으로 그려야 된다는 거. 양쪽으로 해서 요렇게 동그랗게 붙인다는 거. 이렇게 동그랗게 붙인다는 거.
그런 다음에 가운데다가 팔을 넣으실 때요. 팔을 넣을 때 마치 그냥 동그란 원기둥을 하나를 이렇게 수납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겨드랑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지금 이 선은 저기 비율을 잡기 위해서 일자로 그냥 해결한 선이기 때문에 요거 선을 무시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부터 갈비뼈를 조금씩 돌려서 동그랗게 그린 다음 동그랗게 돌려서 그린 다음에 여기서 뭘 하느냐? 자, 등을 살짝 그립니다. 등과 겨드랑이 부분이에요. 이게 이렇게 돌아서 와가지고 이렇게 덮이는 부분이거든요. 방향 자체가. 그래서 이 돌아 들어오는 부분을 그리는데 역캐는 이거를 크게 그리면 안 됩니다. 역캐는 지금보다 크게 그리면 큰일 나요. 남캐는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그리거든요. 아십니까? 이 근육? 네. 남캐는 이렇게 그려요. 근데 역캐는 이걸 더 이상 크게 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스톱입니다.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자, 이쪽은 지금 쇄골을 이렇게까지 뻗었죠. 자, 그런 다음에 승모근은 항상 이 선을 그립니다. 이 목의 이 중심을 그려가지고 이 선에서 양쪽이 대칭되게 이렇게 그린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 팔의 중심선이 생기죠. 아, 예, 저는요 근육 이름을 하나도 안 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근육을 얘기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친구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는 근육 이름 하나도 안 외웁니다. 근육의 오히려 위치와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이런 건 다 외우거든요. 근데 이름은 하나도 안 외워요. 저는 의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외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 최고의 반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간 한국명을 또 다 잘 모르기도 해. 항상 그렇지만. 그래서 나머지 계속 해볼게요. 이 부분을 이렇게 똑같이 아까 저쪽이랑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리고 이 안에다가 팔을 마치 이런 식으로 수납하듯이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에는요 가슴 근육이 이렇게 같이 붙어야 돼요. 이렇게 그냥 이어지는 선이라 생각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냥 이어지고 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어서 그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시고 그리고 역캐니까 너무 크지 않게 항상 중요한 거는 역캐니까 크지 않게 지금 그래도 근육 좀 이렇게 이런 무기 큰 거 쓰는 근육이 어느 정도 있는 역캐라서 이 정도 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까지 했어요. 팔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팔을 부자연스럽게 많이 접은 느낌이라서 이렇게 덜 접어서 요렇게 쥐는 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팔꿈치는 그리실 때 항상 얘한테 달린 점을 잊지 마시고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인체를 고치면은 더 굽히셨구나. 이게 너무 굽히면 오히려 팔을 굉장히 일부러 접은 듯한 느낌이 나서 네, 이게 너무 일부러 많이 접으면은 오히려 어색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 무기를 휘두르는 데 있어서 어떤 액션 자체가 안 좋다 그래야 되나? 무술을 하는 자세면 오히려 이게 더 뒤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왜냐면 이 봉이 있어요. 이 봉이 어떤 투시에 있어서 굉장히 일자인 봉이기 때문에 이 봉에 너무 끝나지 않게 하는 게 또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무언님은 혹시 다른 얘기 하실 거 있으신가요? 잘못 행동했다기보다는 네, 오히려 창술 쪽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무술을 하는 이제 마샬아츠를 하는 게 아니라 창을 연습하는 캐릭터라 이런 느낌으로. 네. 다른 거 있으실까요? 반실사 쪽과 캐주얼 둘 다 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이게 옳은 것인지 그러면 두 가지로 지금 적어 놓을게요. 일단은 8오금 여기 있고 첫 번째는 이제 캐주얼과 반실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캐주얼이라고 하면 요 정도 캐주얼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요 그림은 반실사 아니죠? 캐주얼로 그리신 거 맞죠? 네.
자, 반실사는 지금 그리신 것보다 그라데이션 툴을 덜 쓰고 조금 더 꾸덕꾸덕하게 그리신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이거랑 작업 방식 자체는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캐주얼과 반실사 중에 둘 다 하고 싶은데 캐주얼은 등신대가 어떻게 되냐, 반실사와 등신대 차이가 있느냐, 사실은 그 등신대랑 캐주얼은 좀 다른 의미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 세븐나이츠나 드래곤 네스트 같은 게임은 등신만 짧지 사실 거의 반실사랑 그림체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꾸덕꾸덕하게 이렇게 덩어리감 다 잡아서 라이팅 싹 다 놓고 그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SD와 LD라는 차이밖에 없고, 그래서 캐주얼과 반실사라고 했을 때 사실 그렇게 차이가 뚜렷하진 않아요. 그냥 묘사 정도의 차이라서 어떤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나 혹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더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캐주얼을 할까 반실사를 할까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지, 뭘 그렸을 때 편한지, 내 작업 방식은 어느 게 더 잘 어울리는지, 혹은 나는 이런 느낌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런 느낌을 하려면 과연 이게 반실사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반실사 같은 걸 하고 싶다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학원에 계신 아랑님이나 모나블님 같은 그런 풍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물론 이 채색법은 아닐 거예요. 그 두 분이 하시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양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 던파? 그쪽에 더 가까워 보이거든요. 네, 차대호님. 맞죠. 차대호님도 너무너무 잘 그리시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림체를 지금 이렇게 색칠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을 쓰시기 때문에 그 두 분이나 차대호님까지 해서 세 분 같이 그리고 싶으시면은 약간 채색 방식 자체를 다르게 주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그런 거보다는 본인이 뭐 하고 싶냐, 왜냐면 그림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냥 어차피 계속 할 거예요. 그냥 계속 할 건데, 그래서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게 그때그때 바뀔 수도 있고, 뭐 내가 이렇게 그리다가 원래는 제가 실사였는데 뭐 캐주얼로 바꾸시는 분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에 또 이제 오수기님이 원래 실사하셨거든요. 모르셨죠? 그것도 잘. 오수기님 원래 실사하셨는데 그 오수기님도 그 회사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캐주얼로 바꾸셨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언제 또 그렇게 바뀔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내가 결국 그림을 그리면서 약간 이거는 그런 문제인 것 같기도 해.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냐, 약간 그런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하고 싶으시면은 둘 다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럼 그런 포포를 어떻게 만들어요? 둘 다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라고 하셨을 때, 그럼 지금 더 하고 싶으신 걸 하면은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선택과 집중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저도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방식을 그냥 단순하게 정했어요. 오히려 저는 내가 그렸을 때 어떤 게 더 즐겁고 편하냐 이런 방식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오히려 스타일의 문제, 취향의 문제, 본인이 좋아하는 거의 문제라고 해두면은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팔 오금 그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팔은요 약간 이렇게 어떤 체인 메일 있잖아요, 체인 사슬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방향이 요건 이쪽 이런 식으로 매여 있어요. 오금을 그릴 때도, 자 얘를 계속 오금을 차라리 그려볼게요. 맨팔에 오금을 그리면은 이 친구는 지금 팔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얘는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체인 그리듯이 이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시 이렇게 올라오게 그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오금을 그릴 때 여기로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체인이 꼬여 있듯이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는 방식이다 그랬을 때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요렇게 매 있는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 체인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한번 지금 얼마나 지금 또 그게 올라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제보를 해주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들어와 봤는데 진짜네? 진짜 더 올려주셨네. 너무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배 근육이랑 손목, 목과 쇄골에 대해서 진짜 간략하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제 목도 좀 쉬고 이래가지고 막 너무 길게는 못 얘기하겠어요. 아까 전에 여기 이 부분 어깨 설명하셨을 때 좀 들으셨을 텐데 쇄골 같은 경우에는 승모근 그릴 때 이 앞부분에 단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릴 때 친구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목이랑 승모근 그 다음에 쇄골이 다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립니다. 이거 다 붙어 있습니다. 알겠죠? 다 붙여서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모두 다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틀리시는 게 이렇게 그리는 거. 여기 간격이 너무 넓은 거. 자, 여러분 여기다가 여기 쇄골 가운데다가 손가락 하나 딱 올려보세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딱 하나 들어갑니다. 이 이상 되지 않아요. 이 이상 되면은 굉장히 큰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의 공간만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모여 있다는 게 중요해요. 여기 가운데 공간이 없습니다. 여기 남는 공간이 없어야 돼요. 여기 가운데가 아주 빡빡해가지고 이렇게 남는 공간이 하나도 없게 그리면은 가장 아름답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하면은 쇄골 설명이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목이랑 쇄골 설명. 그러니까 지금 올려주신 그림 보고 있는데 얘도 지금 목과 여기 쇄골까지가 너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배 근육이라 이온님이 올려주신 그림 보고 있는데 배 근육은 오히려 지금보다는 더 안 그리시는 게 좋아요. 물론 배 근육을 설명하자면 더 설명할 수 있겠지만 설명하면 결과적으로 남자 근육이랑 사실 달라질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자는 단순하게 십자만 그리면 됩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그냥 이렇게 십자 라인 요것만 그리면 됩니다. 복근은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끝까지 그냥 당겨져 있는 이런 구조기 때문에 십자선만 잘 그리면은 오히려 예쁘게 나옵니다. 여자 근육은. 다만 이온님 그림은 지금 오히려 그거보다는 골반을 더 잘 그려야 돼요. 오히려 여기가 도형이 해결이 잘 안 되는 모습이 보여요. 양쪽이 대칭이 안 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걸 고치시는 게 차라리 인체가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 대칭, 수직, 수평 이걸 잘 맞춰준다는 그것만 고치셔도 어느 정도 인체가 나오실 겁니다. 어느 거요? 이거요? 네, 제가 그 메일 주소 여기다가 달아주세요. 여기 밑에다가 오늘 피드백 받으신 분들 이렇게 메일 주소 밑에다가 조금 달아주시면은 이렇게 메일 주소 달아주시면은 이게 취합을 해가지고 다 보내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분은 굉장히 간략하게나마 얘기했지만 제가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지금 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방송은 요쯤에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너무 헛소리 또 삐 했네. 너무 헛드립을 많이 치고 엔터력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과연 제가 방송을 얼마나 잘 진행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홍보는 전혀 안 했어. 여러분 프로픽 많이 와주세요. 프로픽 정말 좋은 학원입니다. 네. 예. 제가 이렇게 아우트로 또 합니다. 네. 제 SNS입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트위터 이거 아이디를 제가 오늘 바꾸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그 페이스북 아이디랑 똑같은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무튼 그래서 매주 화요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왜냐면 일부러 2번 나눴습니다. 제가 인체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인체 강의를 좀 하려면은 일부러 좀 피드백 시간을 짧아야 돼가지고 일부러 강의를 나눠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매주 저녁 시간에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저희 프로픽 많이 사랑해주시고 우리 다음 유튜브가 모나불님이 방송하세요. 그래서 모나불님 방송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제가 헛소리 하는 것도 많이 들으러 와주시고요. 아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즐거웠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